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지원금 100만원 지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대상자, 그 다음에 누가 받는지 이미 지난 영상에서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원을 해볼 거예요. 같이 우리 시니어분들이 좀 어려워하셔서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같이 지원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원해야 되냐면 이 사이트로 오셔야 되겠죠. 자, 사이트에 오는 방법은 주소창에다가 이렇게 서울지킴자금.kr을 치셔야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 쳐도 안 나오고요, 주소창에다 치셔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자, 네이버에서 그냥 민원82 치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아시죠? 민원82.com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원금 리스트 다 아시죠? 지원금 리스트 클릭하시면 제가 사이트를 올려드렸습니다. 서울지킴자금.kr이라고 바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자, 네이버에서 민원82라고 치시면 민원82.com이 보이실 거고요. 들어오시면은 위에 카테고리에 지원금 리스트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리스트를 다 올려드렸죠. 자, 여기에서 서울지킴자금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자, 이 사이트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사이트 오셨죠?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이렇게 오셨고요. 쭉 밑에 내려보시면 지원 대상 나오고, 뭐 이건 다 설명 들었었죠? 자,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죠? 신청해서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자, 소상공인 지킴자금 본인 인증, 자, 1단계 지원 대상 확인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지원 대상자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지킴자금 지원 대상 해당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넣어주세요 라고 나오고요. 이게 오부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부제로 하고 있어서 오늘은 2와 7이네요 끝자리가.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해당하는 오부제 날짜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정님, 오부제 어떻게 하나요? 다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어요. 지난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뀌죠. 3단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사업자 본인 인증 해라고 나오는데요. 자, 본인 인증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휴대폰 본인 확인이 있고요, 공동인증서가 있는데, 개인 사업자들은 휴대폰 본인 인증 하셔도 되고요, 공동인증서를 하셔도 되고, 법인은 공동인증서만 가능합니다. 자, 우리 시니어분들은 휴대폰 본인 인증이 편하시겠죠. 그래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자, 이렇게 통신사가 나오죠. 본인의 통신사 선택해 주시고 전체 동의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패스로 인증하기, 문자로 인증하기 있는데, 우리 시니어분들은 패스로 인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하시려면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셋업을 하셔야 되는데,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문자 인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문자 인증하기를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름 쓰라고 나오죠. 문자 인증에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 보안 문자 쓰라고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이름 쓰시고 생년월 다 체크하시고요, 휴대폰 번호 넣어주시고, 자, 요 보안 문자는요, 자, 이 번호를 그냥 옆에다가 보이는 번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 시니어 분들이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보안 문자는 뭐냐면 그냥 이거를 보이는 번호를 옆에다 써주시면 돼요. 그럼 저도 여기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인증번호, 문자로 인증번호 다 갔을 겁니다. 저도 왔는데요, 볼까요? 그럼 저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바로 넘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이제 쓰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정보 동의서 나오죠. 다 필수예요. 어차피 여러분 하시려면 필수거든요. 동의함 다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동의함을 다 여러분께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동의 안 하면 지원금 못 받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동의함 누르시고요.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동의하기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바로 지원금 사이트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넘어오실 거예요. 그 동의함 해주시면은, 혹시나 이제 동의함한 다음에 초기화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 저도 몇 번 이제 초기화 됐었거든요. 그거는요, 그냥 뭐 다시 하시면 돼요. 그냥 만약에 초기화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해주시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어와요. 지원금 신청하기, 드디어 이제 지원금 신청하는 사이트로 들어오는데 정보 구분 나오네요. 사업장 정보 넣어주세요. 그래서 일반 사업, 일반 대상자죠. 여러분은 뭐 신용보증재단 보유 DB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반 대상자일 거고요. 사업 유형, 당연히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 개인 사업자 체크, 법인 사업자이신 분들 법인 사업자 체크 해주시면 되고요. 자, 상호명 그 지금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을 여러분 좀 앞에 놔두셔야 돼요. 왜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계속 보셔야 되거든요. 거기 있는 정보를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상호명을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사업자 등록번호도 넣어주시고요. 이미 들어가 있겠죠, 사업자 등록번호는. 그다음에 개업 일자 4자리입니다. 월, 일 써주시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2월 30일 개업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02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02 아시겠죠? 자, 사업장 전화번호 써주시고, 자, 대표자명 써주시고요. 공동대표 있으면 공동대표 추가해주시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해서 주소 찾기 하셔서 넣어주시면 되죠.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주소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장과 주거지 동일 여부 나오네요. 자, 요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단 사업장과 거주지 동일 여부 이렇게 왜 물어보냐면, 그러니까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하다, 지원 대상이 될까요? 안 되죠. 이번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차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기 때문에 내가 따로 돈을 내고 월 임대료를 내고 있는 분들이 해당하세요. 거주지와 동일한다는 얘기는 집에서 사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로 체크하시면 당연히 여기 나온 대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부가 기본인 거예요. 자, 사업장 증빙자료인 임대차 계약서에 주택이라든지 동사무소에 날인된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로 체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딱 봤을 때 주택임대차 계약서는 당연히 여로 체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날인된 확정일자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임대차 계약 맺었을 때 집 계약을 했을 때 뭐야, 확정일자라는 걸 봤죠? 전세로 들어갔을 때. 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 뜻은 뭐예요? 임대차 계약서가 주택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로 체크하면은 이제는 지원금 대상이 이제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실제 임대차 계약서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인데 불어놓으시면 안 되겠죠. 그때는 이제 솔직하게 체크를 하셔야죠.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로 기본으로 해서 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택임대차 계약서이신 분들은 거짓말 하시면 안 되겠죠. 이제 여러 체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주택은 주택에서 사업하신 분들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주택이라는 용어나 동사무소에 날인된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체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런 얘기고, 본인이 이제 체크를 해주세요. 본인이 이제 판단하셔서. 자, 사업장 자가 여부, 이 뜻은 뭐예요? 내 건물에 내가 하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가로 하시면 어떻게 돼요? 자가 사업장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임대를 하고 계시는 게 해당 사항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임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신청 내역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신청 사업장 업종을 여기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업종을 넣어주시는데 보시면 안 들어가죠. 이렇게 표준사업 업종 검색을 해주셔야 돼요. 표준사업 업종 검색. 그러면 이제는 이게 뭘 적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꽤 있을 겁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서. 자, 여기다가 어떤 업종을 적어주냐면 검색 예시를 한번 눌러볼게요. 검색 예시를 클릭해 보시면은, 자, 자기 사업장 등록증 제가 갖다 놓으라 그랬죠?
보시면 종목이라고 보실 겁니다. 이렇게 종목. 그죠? 종목이라고 보실 거예요. 이 종목을 적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그 종목 부분을 적는 겁니다. 자, 대표 종목을 적는 거예요. 대표 종목. 그러면 표준산업 업종 검색을 누르셔야 되겠죠? 자, 클릭해서 여기 검색어를 넣으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 이렇게 치겠죠? 검색을 누르시면 많아요. 쫙 나와. 한식 일반 음식점, 중식 음식점, 일식 음식점 쭉쭉쭉쭉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근접한 거, 똑같은 거 있으면 똑같은 걸 선택하시고요. 똑같지 않으면 가장 근접한 걸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왜 똑같지 않냐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은요, 여러분 그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그냥 세무서 직원이 가장 근접한 걸로 적습니다. 그냥 아, 무슨 장사 하실래요? 아, 오케이. 거기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써있는 종목과 이 표준산업 분류 업종과 일치되면 좋은 거고, 일치된 거 있으면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고, 없으면 가장 근접한 걸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서울시가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없으면 가장 근접한 걸로 넣으시라고 서울시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서울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표준산업업종 입력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입력하는지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해당 파일에서 가장 유사한 업종을 찾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유사한 업종으로 똑같은 거 있으면 똑같은 거 써주시고요. 없으면 가장 유사한 업종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시고 교수님 저는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유사한 업종 없어요. 그러면 아예 그냥 업종 요 다운로드 있죠. 요거 다운로드하면 엑셀표가 다운로드 할 거거든요. 거기에서 또 찾아주시면 돼요. 거기에서 찾아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업종을 넣어주시고, 자, 사업주와의 관계 나오네요. 사업주와의 관계 본인 체크하십니다. 직원, 대리인 뭐 이렇게 오면은 또 대리 뭐 복잡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본인이 직접 입력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본인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본인 체크해 주십시오. 자, 신청인 성명 나올 거고요.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 넣어주시면 되죠. 자, 체크해 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신청인 전화번호 나오죠. 그 다음에 신청인 연락처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자, 그 임차 사업장 소재지죠. 내가 지금 월세를 주고 있는 이 사업장 소재지 주소를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사업장과 소재지 동일 체크하셔서 그냥 중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주소 넣어주시고요. 자,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차 계약서에 가보면 계약 기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쭉쭉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참 많이 물어보셨어요. 자, 요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드립니다. 임차계약기간 시작일자, 임차계약기간 시작일자 기재, 그죠? 종료일자, 그래서 종료일자 또는 임차계약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최종 임차계약기간 종료일자 기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임차계약기간 종료일자 여기죠. 임차계약기간 종료일자 기재, 계약서에 있는 계약기간에 있는 종료일자 기재 또는 임차계약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최종 임차계약기간 종료일자를 여기다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임차 종료일이 이거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2022년 2월 4일 이전인 경우에요. 왜냐면 이게 공고일입니다. 2월 4일이 공고일이거든요. 2월 4일에 사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지원 조건입니다. 이전에 폐업을 하거나 이전에 휴업을 하셨으면 지원 대상이 안 돼요. 공고일 2월 4일에 무조건 사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묵시적 갱신이라고 그러죠. 그냥 2월 4일날 계약서상에는 종료의 날짜가 2월 4일 이전에 된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그냥 계약서 다시 안 쓰고 그냥 자동으로 이제 연장된 케이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안에는 2월 4일 이전에 끝났단 말이야. 그런 얘기야 지금. 임차 종료일이 22년 2월 4일 이전인 경우에는, 그죠? 계약서 날짜에 2월 4일 이전인 거야. 자, 그럴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시 임차계약서와, 그죠? 임차계약서를 좀 이따가 업로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야? 매출 증빙 자료를 한 개의 파일로 등록하여 제출하면 보완 자료 없이 신속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요 별표 한 진짜 100개는 줘야 돼요. 100개. 왜?
만약에 여러분께서 임대차 계약서를 딱 냈는데 임대차 계약서 종료 날짜가 2월 4일 이전인 거야. 그럼 뭐야? 한번 깐다고요, 얘네가. 거절한대, 거절. 그럼 뭐 이제 그때부터 이의 신청하고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빙해야 되잖아, 내가. 사실은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자동으로 갱신된 건데, 계약서는 그대로 있지만 자동으로 그냥 임대인과 같이 그냥 얘기를 해서 구두상으로 또 계속 임대 기간이 늘어난 거 케이스 되게 많잖아요. 우리 장사하다 보면, 그죠? 자동 갱신된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럼 계약서상에는 2월 4일로 끝났다고. 근데 얘네가 봤을 때 서류는 어떻게 돼 있어? 2월 4일 끝났으니까 거절한다고요. 그럼 뭐 하래요, 얘네가? 나 이거 자동 갱신된 거다. 지금 나 사업하고 있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야? 매출 증빙 자료를 임대차 계약서와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할 때 같이 업로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가 보완 자료 없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청해 주세요, 이런 번거스러움 없이 한 번에, 아, 이 사람은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은 자동갱신 케이스구나, 아, 여기에 매출 자료가 있구나, 아, 오케이. 그러면 보완 자료 요청 없이 신속하게 심사가 가능한 거죠. 귀찮은 게 없어지는 거야. 걔네들도 귀찮지 않고 심사 보는 쪽도 안 귀찮고 나도 안 귀찮고. 이런 분들은요, 꼭 임차 계약서가 2월 4일 끝나신 분들, 서류상 공부상 끝나신 분들은 꼭 매출 증빙 자료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서로 안 귀찮아요. 자, 매출 증빙 자료는 뭐냐면 보세요. 2022년 2월 5일 이후 카드 전표, 매출 세금 계산서, 월세 납입 후 임대인이 발행한 세금 계산서, 포스기 매출 내역 중 한 종류의 한 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거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있는 거. 제가 봤을 땐 카드 전표가 제일 심플하겠네요. 그죠? 카드 전표가 제일 심플할 것 같다. 아무튼 이거 있으면 넣어주신 겁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서와 서류를 한 장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로, 서류 한 장이 아니라 하나의 파일로. 시니어분들이 또 이게 좀 어려워. 예. 파일 하나로 만들어서 합쳐서 보내야 되는데, 예, 이게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꼭 좀 이따가 임대차 계약서 업로드 할 때에 이러신 분들은 나온 그대로 요거를 같이 첨부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월 임차료 금액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부가세 제외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부가세 제외해서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임대인이 간이가세인 경우에요. 임대인이 간이가세인 경우에는 그 사람은 부가세를 받으면 안 되죠, 당연히. 이것도 주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 이제 나쁜 임대인 만나면 그러겠죠. 나쁜 임대인 만나면 부가세까지 받아갔는데, 그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은 간이가세, 그 사람이 임대인이 간이가세인 경우에는요, 여러분 매입 자료를 못 잡죠. 매입 공제를 못 받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아무튼 이거 이해하고 계시려나 모르겠네. 그런 나쁜 임대인은 없겠죠. 아무튼 임대인이 간이가세인 경우에는 임차료 전부 입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임차료를 쓰시는데 부가세 제외 금액을 쓰시는 겁니다. 부가세 제외 금액을 쓰시는데, 임대인이 간이가세야 그러면은 임차료 전부를 쓰시는 거예요. 자, 매출액의 일정물 임차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1원을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자, 이런 부분 있죠. 이제 매장 안에서 매장을 하시는 분들, 그죠? 그런데 이제는 계약 조건이 뭐냐면, 월 임차료가 있는 게 아니라 매출액의 일부분을 이제는 수수료 명목으로 이제 주는 그런 장사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죠? 특수목적 매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런 매장 하시는 분들은 1원으로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1원을 넣어라. 아시겠죠? 자, 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공과금은 임차료에 넣지 않습니다. 자, 명의, 본인 명의 하시는 게 심플합니다. 타인 명의 쓰시면 귀찮아져요. 그래서 본인 명의를 하시고, 지원금 입금 계좌, 자, 은행 선택하시고,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번호 검증을 한번 하시고요. 자, 법인은 법인 명의로만 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크해 주시고, 자, 드디어 이제는 또 그 다음 어려운 거 나왔네요. 증빙자로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자, 파일은요 PDF, JPG, GIF, PNG 요거만 이제 가능을 한데 최대 3메가 이하로만 첨부할 수 있습니다. 요거 좀 물 좀 먹고 할게요. 목이 아파서. 최대 3메가 이하로만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분들 있습니다. 이제 사진기로 찍겠죠. 임대차 계약서 이제 우리 시니어분들 이제 사진기로 찍으셔서 이제 업로드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사진기가 요즘에 그 스마트폰이 워낙 그 고용량이래 갖고 사진이 어떤 거는요 3메가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아무리 이거 파일 찾기해서 눌러도 에러 납니다. 안 들어가져요. 왜? 사진 하나가 3메가, 용량 3메가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안 들어가지거든요. 에러 나거든요. 그래서 저용량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나 아무리 해도 사진이 안 들어가, 이런 분들은 왜 안 들어가는 거야? 막 답답해 하시죠? 사진 용량이 커서 그래요. 고화질 사진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진기가 워낙 좋아서 다 고용량이야. 그래서 이거를 안 되신 분들은 저화질로 바꿔서 넣어주셔야 돼요. 자, 저화질로 바꾸는 방법은 그냥 구두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이것까지 다 일일이 알려줄 수가 없어서. 자, 구두상으로 설명드리면, 만약에 안 올라가시는 분들만 하세요. 카톡으로 보내십니다. 카톡으로 그 사진을, 임대차 계약서를 내 카톡 아시죠? 나한테 내가 보내는 거, 아니면은 뭐 가족들한테 그냥 보내도 돼. 상관없어요. 카톡에 올리세요. 그러면 카톡에 올라갔죠. 그러면 그 카톡에 올라간 사진을 다시 다운로드 하세요. 예, 터치하면 다운로드가 되죠. 그러면은 다운로드한 사진을 사진첩에서 찾아서 그 사진을 올리시면 돼요. 왜냐하면 카톡에 한번 올랐다 내려가면요 이게 저용량으로 바뀝니다. 사진이. 그래서 3메가 이하로 돼요. 모든 사진이 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의 사진을 저용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안 올라가시는 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여기다가 파일 찾기 하셔서 업로드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대리인, 이거 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대리인 하지 마세요. 귀찮아요. 이거 대리인 위임장 써야 되잖아. 그죠? 아무튼 본인이겠죠, 다. 없으신 분들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임대차 사업장 증빙자료죠. 이제 상가 임대차 계약서, 그죠?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임대계약서, 임차계약서의 임차계약기간 공고일 어떻게 했어요? 2월 4일 공고일이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있고요. 현대 임대차 계약서가 등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2월 4일 이전에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열내면서 막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현대 임대차 계약이 되고 있어야 되는 분들. 자, 임차 계약이 연장된 경우, 그럴 땐 뭐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 임대차 계약서와 매출 증빙 자료를 한 개 파일로 등록을 하셔야 된다. 근데 보시면 하나의 파일만 올라가거든요. 하나의 파일만. 그래서 합쳐줘야 돼요. 파일을. 예. 참 그것까지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이게 PDF로 합치면 되거든요. PDF 파일로 합쳐서 업로드를 해줘야 되는데 혹시 이런 분들은 따로 저한테 질문 주십시오. 혹시나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그때 가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파일을 하나로 만드나요? 이런 거. 자, 아무튼 그래서 파일 찾기 하셔서 업로드 해주시고요. 끝났어요. 지원금 신청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난 겁니다. 이제 끝. 네,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하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죠. 요런 거 주의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것들은 잘 꼭 체크하셔서 여러분 신청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제는 여기에 가시면 사이트 가보시면요, 잘 신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죠. 이 조회, 그죠? 임차 소상공인 직행자금 진행 현황 조회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체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우실까봐 우리 시니어분들, 뭐 젊으신 분들이야 잘 금방금방 하시죠. 이런 거 뭐 제가 굳이 안 알려줘도 잘 하시는데, 우리 시니어분들은 이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맞나 안 맞나? 또 하루 종일 또 그것만 하실까봐 이것만. 장사하시는데 힘쓰셔야 되니까 제가 약속드렸죠. 여러분 장사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분들 이거 보시면서 하나하나 해주시고요. 모르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시간 되는
한도 내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이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은 항상 제가 웬만하면 구독해달라는 얘기는 말씀을 안 드렸죠, 그동안.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사례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힘을 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구독으로 구독자를 늘려 주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힘을 실어 주셔야 제가 이런 서울시라든지 이런 기관에 가서 당당하게 정보를 요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례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구독을 눌러 주시고, 그래서 구독자 빨리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당당하게 이런 기관 가서 제가 궁금한 것들 물어볼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빌려 주십시오. 지금 구독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우리 힘내시고요. 여러분 항상 장사 잘 되실 겁니다. 말이 씨가 되죠. 말이 곧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얘기, 잘 되는 얘기, 잘 된다, 잘 된다, 할 수 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큰 부자 될 수 있고요. 여러분 더더욱 성공하실 겁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지금 성공이 큰 부요가, 복이 여러분께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